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막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예요. 여기다 털어놓기라도 하면 시끄러운 제 속이 좀 나아질까요? 남편과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와 남편은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라고 들었고요. 제가 워낙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였기에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간 자리였지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남편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치킨집을 하시고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고 하대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3살 어린 신우도 있는데 신우랑 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하겠지만 처음부터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신우를 만난 건 남편과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신우는 원래 고향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거지요. 신우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레 남편이 살던 집에서 나와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갔고 그렇게 신우랑 같이 살기 시작하더군요. 이거야 서울 물가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이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도 못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이후로 처음엔 신우랑 친하게는 아니어도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오가고 있었으니 굳이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랑 저랑 나이도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선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네요. 그런데 조금씩 성가시다고 느끼게 된 건 언젠가부터 남편과 제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신우가 따라 나오면서예요. 처음엔 서울에 친구도 없고 어쩌고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같이 다녔지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더니 급기야 한 번은 그날은 남편과 제가 한 번 가려면 1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는 일식집에 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신우가 남편을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변명하듯 신우도 그 맛집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2명밖에 예약을 안 해서 못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사정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짜증이 났고 솔직히 신우가 어린애도 아닌데 눈치가 없는 건지 남편이랑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뻔뻔하게 서 있는 게 꼴보기 싫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사람이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그 일식집은 시간당 딱 12명만 받는 곳이에요. 종업원이 저희를 보더니 재료도 딱 인원수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럼 혹시 환불은 되냐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된다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이것 봐라 안 되지 않냐면서 차에서 기다리던지 알아서 하라대요. 그러니까 신우가 갑자기 그 사람들 있는 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자기는 서울에 의지할 곳이라곤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다나요. 그 황당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신우 어깨를 잡아 끌어 가게 밖으로 내보내곤 진상 부리지 말라며 네가 어린애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2사람이 무슨 소리를 주고받았는진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얼마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신우가 일식집 앞에 멀뚱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저희를 기다린 건지 아니면 시위라도 하는 건지 너무 창피하고 주변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너도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말이라도 제가 저 대신 아가씨가 드세요. 그랬어야 한대요.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나랑 동갑인데 왜 자꾸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건지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더군요. 보는 눈들이 느껴져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우더러 나는 당신 오빠랑 사귀는 사이니까 함부로 말 놓지 말라고 호칭도 조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너 아직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하고는 또 말을 놓더군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어도 지금 그쪽하고 내가 오빠 때문에 알게 된 사이 아니냐 그러니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계속 앵무새 마냥 결혼 안 했잖아 소리만 해대더군요.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당신 여동생 귀가 잘 안 들리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먼저 카페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날 남편 말로는 제가 카페에서 나가고 난 뒤 신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오빠가 돼서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고 남편한테 화풀이를 어지간히 했나봐요. 근데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 성격이 별나서 그 모양인 걸 나한테 그러는 건지 나더러 그냥 참고 넘어가 주기라도 하라는 뜻인가 싶어서 듣는 것 자체가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런 것도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할 것 같으면 나랑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냥 한 소리라면서 자기는 당연히 제 편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 하대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신우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보증금은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얼마와 남편이 모은 돈 얼마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그 보증금의 일부가 결혼 준비에 필요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럴 게 아니라 그 둘이 사는 집에 제가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한마디로 신우랑 같이 살라는 거였지요.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이 그 서울에서 어떻게 여자애 혼자 살라고 하냐고 저더러 괘씸하다 못됐다 말을 막 하시더군요. 참고로 당시 저하고 신우 나이 31, 여자의 소리 들을 나이는 지나도 한참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 결혼 엎으려고 했어요. 제가 뭐 남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결혼 전부터 저렇게 막말을 하고 억지를 쓰시는데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더 심하게 행동하실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어머님 아버님더러 저한테 말 막 하지 마시라고 화를 내대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자기는 저 아니면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뭐 또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었어요. 이후로 신우와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서 결혼식 당일까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추기도 안 했습니다. 단 돈 5만 원도요. 그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신우의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좁다 싶어서 실수가 나오대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결혼 직전 셋이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려요. 당시 막 회사에 다닌 지 2년 차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여동생은 사사건건 비교를 안 할래도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어요. 첫 집들이 손님은 시부모님과 신우였고요. 처음에는 사다가 차려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직접 하는 편이 보기 좋겠다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우당탕탕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한상 차려내고 나니까 시부모님과 신우가 도착했고요. 그런데 아버님 손에 주방세제 선물 세트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뭐 말해서 뭐예요.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맨손으로 와서는 음식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잔소리만 어지간히 해대고 갔거든요. 짜다 달다. 이건 양념이 어떻고 저떻고 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인테리어가 어떻고 가구가 싸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꺼지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니까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과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집들이라고 했는데도 여동생이 언니 혼자 음식하려면 힘들지 않겠냐면서 그냥 시켜 먹던가 나가서 먹자 그러더군요.
그리고 집은 구경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일찍 가서 좀 도와줄까? 그러고 묻대요. 그래서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 했어요. 그리고 집들이 당일 친정 부모님께서는 뭘 사올래도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현찰로 주신다며 1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백화점에서 유명한 디저트 세트랑 현찰 30만 원 주대요. 제가 결혼식 때도 축의금 많이 하지 않았냐. 이 돈은 받은 걸로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면서 하나뿐인 언니인데 이 정도 못 해주겠냐며 기분 좋게 받아달라대요.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번번이 있었어요. 명절이라던가 가족 모임이라던가 저나 남편의 생일 같은 날들마다 반복되었지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 일은 언젠가부터 응당 저희 부부가 담당이었고요. 명절만 하더라도 장보는 비용 그리고 어머님 고생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건 당연했고요. 신우는요. 데이트한다고 명절 연휴 내내 코빼기도 안 비추던걸요. 가족 모임도 저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모이자 하셔놓고 외식을 하면 계산서는 슬며시 저희한테 밀어주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솔직히 2차로 카페를 가게 되면 그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이나 하다못해 신우가 사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마저도 저희 담당이었으니 5 식구가 식사에 디저트까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생일도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는 외식의 용돈이 기본이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제 생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생일에도 축하한다 말뿐이시대요. 반면에 저희는 명절이면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오라고 해서 한상 차려주기 바쁘셨고요. 가족 모임도 저희가 돈 낼까봐 어느샌가 친정아버지가 먼저 계산하시기 일쑤셨어요. 제가 낸다고 하면 네 아버지 아직 팔팔하다며 괜찮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이고 남편 생일이고 집에 오라고 해서 한상 차려주셨고 또 둘이서 분위기 좋은데 가라고 따로 돈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 여동생도요. 제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형부라면 남편 생일도 잊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요. 그동안 여동생의 마음 씀씀이에 번번이 감동했던지라 언니로서 그 이상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해줬어요. 마침 작년 연초에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꽤 많은 돈이 나오기도 했고 남편이 선뜻 그러라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도 시집을 가대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가긴 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다 감개가 무량하더라니까요. 남편이 해줄 필요 없다는 걸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해서 축의금으로는 200만 원을 해줬네요. 그런데 지난 1월 신우가 어디서 뭘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야, 너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니까 네 동생 시집갈 때는 1,000만 원 주고 나는 200만 원 주냐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고 악을 쓰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으니 똑같이 신우더런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너는 뭘 얼마나 우리한테 해줬다고 그 돈이 적다고 난리냐고요. 그러면서 치사하고 더러우면 그 200도 도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말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신우랑 싸운 거야.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성격이 어디 가냐. 진짜 여전하네 그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싶어서 받으니 어머님이 대번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우 말이 사실이냐고 네 동생한텐 1,000만 원 해주고 신우한테는 200만 원 먹고 떨어지라 그랬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겠냐고 그랬어요. 다만 친정 여동생에게는 결혼 때부터 받는 게 많아서 언니로서 좀 더 넉넉히 돌려줬고 신우에게는 받은 게 없어서 친정 여동생만큼은 못해줬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쩌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신우한테 윗사람인데 윗사람답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윗사람 대접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돈 줄 때만 제가 윗사람인 거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가 저한테 말 걸핏하면 놓고 야, 너 하는 거 옆에서 보셔도 뭐라고 한번 하신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윗사람이니 어쩌니 하시는 거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더러 스피커폰으로 돌리라 하더니 어머님더러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화를 내대요. 그 1,000만 원,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준 거고 오히려 그 200은 내가 주지 말자는 걸 이 사람이 우겨서 준 건데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시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못 산다고 손해보듯 살아야 잘 사는 거라면서 마음씨 좀 고쳐먹으라고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남매 사이 다 갈라놨다고 처음에 신우랑 셋이 살라는데 싫다 결혼 못한다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쾅 끊어버리대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제 딴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잘한다고 해온 것 같은데 당신들 딸 경우 없는 건 생각도 못하시고 저한테 퍼부으시니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어머님 아버님은 못 볼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가 할 말이 없다며 저 편할 대로 하래요. 제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면서요. 이후로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과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설에도 아버님 생신 때도 시댁에 안 내려갔어요. 돈도 당연히 안 보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마음에도 안 드는 저를 그렇게 찾아대신 건 다 돈 때문이었다 생각하니 돈을 안 드리는 것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저한테 문자로 하시는 말씀이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늙은 부모 상대로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답장도 안 했어요. 저를 자식으로 생각이나 하셨던 건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번 일로 어머님께 정말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이 일단은 제 편이라서 당장 이혼은 안 하겠지만 남편이 태도를 바꾸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님하고 다시 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하고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전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오히려 편하기만 하지요 뭐. 그래도 이렇게 속에 있던 이야기를 털어내고 나니 후련하네요.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